가장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하시는 두 분이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위축되어 있는 모습. 왜냐하면 오늘부터 YMCA 토론이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인사가 예전처럼 이렇게 우렁차지 못하십니까, 두 분? 쫄았습니다. 일단 얼굴이 나온다고 하니까 부끄럽고. 방송도 두 분 뭐 워낙에 뭐 많이 하셨잖아요. 맨날 컨닝했는데 이제 컨닝도 못할 것 같고. 뭐 해오던 대로 뭐 보이는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고 뭐 저희는 그대로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희는 1년 중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한가하면서도 바쁜 물 밑에서는 엄청난 그 물동작이 일어나는 해인데요. 저희 1년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회의가 많고요. 특히 저희가 청소년운동, 시민운동, 생태환경교육 세 개 영역에 대해서 회원자담회를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운동에 대한 자담회 이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께서는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뭔가 내실을 많이 갖춰가시는 총장 옆에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논문을 하나 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그 목요일 날 여수 YMCA 어떻게 하면 여수 YMCA 환경 교육을 할 거냐 이걸 저한테 워크숍을 의뢰해가지고 그거 좀 진행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올 한해 뭐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순천 YMC를 알릴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이 좀 정리되어졌던 과정이고 1월 15일까지 일단 순천 YMC의 올 한해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좀 신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하고 살지라는 고민은 얼추 좀 끝나가십니까?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15일.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한 논의가 된 거죠.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총회가 2월 달에 있다 보니까 1월 달에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죠, 총장님, 그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번 올해 사업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운동 영역에서 주요한 내용이 좀 오늘 청소년 운동도 나올 건데요.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청소년과 시민들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또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 뭐 사회적 약자와 평등의 개념 이런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청소년 운동과 시민운동 영역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수와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또 교육 과정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 또 딱딱한 근황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 근황 토크라는 것이 이게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좀 부드럽게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축되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육 이야기를 할 텐데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윤 정부의 역사 인식과 교육 철학 이렇게 잡아봤는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 코너에서 역사 교과서의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이 빠졌다. 그러니까 여순도 제주 4.3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바가 있었거든요. 정부의 과거사 역사관에 대한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포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단어만 빠졌지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니다. 야권에서는 또 이제 대대적으로 또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전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과하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총평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누가 이것을 시도하는가에 대한 좀 국민들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도하냐? 네네네. 어떤 사람이 과연 이것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 우려가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러한 그 민주적인 의식들이 있는 정권이 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도 결국은 기존의 흐름들을 삭제하고 없애려고 했던 정권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12년 전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도 결국은
5.18 민주항쟁이나 또 6.25 항쟁 삭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이것이 이제 11년, 12년 지나서 다시 이게 시도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그때 장관이 지금 현 이조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결국 진실을 믿을 수 없다. 음. 뭐 이런 결론이 아닌가. 옛날에도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행동도 여전히 그거하고 같이 진행을 여는 연속이다. 이렇게 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확신하는 것 같다. 네네. 김석 총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대희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진화위 위원장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그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역사 교과서로 국민 통합을 이렇게 해내기보다는 계속 그 민주화 운동했던 어떤 활동이랄지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건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는 87년 6월 항쟁 그다음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 그다음에 뭐 제주 4.3 그다음에 여순 11구 이 모두 다 어쨌든 국가 폭력에 의한 민중들의 탄압과 그것을 벗어나는 이런 행위들이었잖아요. 민주적 행위였죠. 민주적 저항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먹칠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엿보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개정교육 과정 그리고 진화위 위원장의 새로 선임된 진화위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을 모욕시키고 있는 과정들이 위원장.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도적인 것은 다름 아닌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한국 근현대사를 자기들 주도로 뭔가 보수적 관점으로 재논의하고 싶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전 정부 이야기거든요. 네. 뭐 무인기가 떠도 전 정부,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도 전 정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개정 교육 과정이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 거다. 이번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 요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두 분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 정부에서 만약 그런 뭐 삭제 요소가 있었다 그런다면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말하면 돼요. 그죠? 전 정부는 뭐 간소화 절차 속에서 그렇게 삭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그것을 부정하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좋다 그러면 다시 그 부활시키겠다 정확히 말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느 누구도 이런 방구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작년 11월 달로도 그들로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때 교과서는 보통 이제 역사 교과서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예.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국어하고 역사는 검증 과정을 거치죠.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육 과정을 보면 세세하게 그 학년 단위별로 연령별로 그 교육 과정 과목별로 무엇을 가르칠지가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습 목표가 있다면 이 학습 목표를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하는 성취 기준이 있고 또 이런 성취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학습 요소를 넣어서 이것을 설명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 평가 요소까지 해서 국가가 이제 정부가 전문가들로 운영하는 교과서 편찬위원회 전체가 내용들을 가지면서 방향을 제시하시면 출판사가 요걸 근거로 자유롭게 책을 출판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역사 교과서는 중요한 역사와 국어는 검증 과정을 거쳐요. 좋다 그러면 출판사가 자유롭게 하지만 이게 혹시나 역사와 국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 있어서 네. 검증 과정을 해요. 그냥 그 책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좋다 뭐 8개, 9개 이거 교과서는 저희가 그만두고 국가가 단일 교과서를 하겠다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 그 국장교과서는 포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생 목표에서 성취 기준에서 나와 있는 주요한 단원별 그 학습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에서 현대 사회에서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사 하다 보면 4.19가 나오고 5.18이 나오고 6월 민주항쟁이 나오는데 여기서 5.18과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면요. 사실상 교과서에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빠지게 되거든요.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반 학생들은 4.3이 무엇인지, 5.18이 무엇인지, 4.19가 무엇인지, 또 5.16 군사 쿠데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를 다케시다 자기 영토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학생들 가르치려고 일부러 그 요소를 잡아넣잖아요. 그런데 왜 독도는 뭐 자기들네 땅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4.3을 빠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남 동북권에요 이번 여순 사건도 빠져 있습니다. 10.19 여순 사건도 학습 요소에 빼버렸거든요. 예. 그럼 동시에 다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국가의 공권력 폭력에 의한 국민 살해와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다 빠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현대사적 요소는 다 역사국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 그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해주셔서 김대희 총장님 말씀이 한번 터지면은 그냥 끝이 없어요. 네. 대학교 강의를 좀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정리를 좀 해보면 다 이제 유의미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전 정부에서 시작한 교육 과정에 대한 개정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에 살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김석 총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윤 정부는 그래서 보수 정권이 맞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주 4.3 추념식에 지난해였습니다만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또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교육부 장관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어서 이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분께서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하려는 게 문제입니까? 이 정부의 철학의 기조가 뭐냐 제가 지난 몇 차례 방송에서도 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철학의 기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규정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 다만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진화의 위원장들은 류라이트 계열의 어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부는 역사와 그다음에 정치와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뭔가 민주적 이런 것들을 좀 지우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 그 기념식에도 가고 4.3 추념식에도 가고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정책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맞아요. 왜냐 학습 요소라는 항목이 사라져 버렸고 5.18 민주화 항쟁 등을 비롯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은 서술을 최소화해 버렸대요. 근데 교육과정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까지라고 하는 그 학습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5.18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빼놓고 빠지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에게 그래서 역사관이나 철학을 묻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저는 이해를 좀 해서 질문 드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격이 되는 있으면 좀 좁혀야 될 거 그렇군요. 아니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딱 해명하면 돼요. 예. 우리가 2022 그 개정 교육 과정 특히 역사 교과서 과정에 이 문제는 들어간다. 그건 오해일 수 있다. 네. 유감이다 하면서 5.18과 그리고 4.3, 10.19 여순 사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명확히 입장만 내면 되거든요. 명문화 해주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입장이 없습니다. 네.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냥 추가적인 해석에 그렇죠. 불과한 해석,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국민적 논란에 또는 5.18 또 4.3 6월 민주항쟁 또는 뭐 민주적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난과 이런 부분을 모면해 보고자 지금 잠시 숨고 있는 건데 삭제한 게 맞는 거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편에 서서 두 분의 반론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어찌 하다 거.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야기 더 나눠볼 것은 이제 인식은 알겠습니다. 인식이 없다. 근데 그건 교육 철학과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분의 이제 우려를 더 이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5.18이나 제주 4.3
과는 달리 여순 사건은 이제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갈 길이 한참 멉니다. 그런데 다 이어져서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좀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역사 교육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좀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게 역사 교과서는 단순하게 과거를 배우는 교과 영역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역사 교과서 내에서도 현재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내에서도 여순 사건 내용이 빠져요. 그러면 현재 정책 내에서도 그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역사적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남 동북권 지역에 있는 80만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자고 했던 특별법의 취지 내용도 정부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데 역사 교과서 현재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은 나머지 행안부도 이게 무관심할 거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들이 더욱더 필요하거든요. 기간 연장도 해야 되고 또 국가가 여러 가지 좀 지원 영역도 포함한데 역사 교과서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관심사가 적다. 그리고 국무회의 때 교육부 장관한테 뭐 의견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순 사건은 뭐 현대 민주주의 운동에서 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이런 것은 더욱더 뭐 그 정부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에도 교육부 장관이 하면서 국무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다 빠지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 교육에서 빠진다는 자체는 현재 행안부에서도 여순 사건 문제를 굉장히 등한시할 거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거다. 좀 이런 생각을 우려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네. 앞서 이제 그 김대희 총장 말씀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면서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말에 임명이 됐습니다. 역사관과 관련된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김석 총장께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18이 뭐 무장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뭐 4.3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여순 관련한 것들은 뭐 김정일과 박헌영과 연관이 있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던 분께서 지금 현재 진실화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아까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에서 교육개정 과정에서 단일 사건이라고 5.18을 이렇게 치부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진실화해 위원장에 있는데 이거 이 선정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진실화해라는 말 그대로 진실에 따른 국가폭력이 있었다면 화해하는 거고 진실이 예를 들어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있자고 하는 국가 차원의 어떤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진영 보수 진영이 어떤 당의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국가의 위원회인데 모두를 화합할 그렇죠. 수 있는 모두를 화합하는 거죠? 위원회고 그런데 그런 위원장이 과거의 발언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뭐 입장을 크게 뭐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살아온 세월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는 정치 구조나 이 국가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화해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이 국무회의도 과연 통과되겠냐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연초부터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조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시민단체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뭐 공권력 혹은 뭐 어떤 집단에 의해서 뭐랄까 폭력적이고 학살적이고 어문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은폐화된 이런 사건들을 밝혀내므로써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 보면 이 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주로 국가, 특히 이제 공권력이니까 군대나 경찰 혹은 뭐 국정원 뭐 이렇게 국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인권 침해나 반민주적인 폭력이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여전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3뿐만 아니라 4.19라든가 5.18로 넘어가는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과 또 어문사, 폭력인데 문제는 4.19 과정도
민주혁명이는 안 그랬거든요. 민주혁명이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였지 민주혁명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4.19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가 당연히 일어났던 것이다 하면서 5.16을 완전 미화시켜내는 흐름이었고 5.18 강주 항쟁도 이게 군대의 그 헬기 기총 사격도 다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누라이트 사고를 가진 교수가 진실가요에 있다는 것은 진실가요의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한 15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이러한 역사학계나 또 지역사회 또 다양한 민간인 학살을 존버했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당사자가 진실가요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동안에 한 수백억의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진실가요의 모든 행정적 행위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 총체적으로 교과서,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왜곡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기관의 합법적인 법률에 정해진 노력마저도 폐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좀 봅니다. 네. 지속적인 인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부실 인사. 특히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데 5.16은 4.19를 계승한 민족 근대화 혁명이었다. 5.16과 4.19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 하나는 쿠데타고 하나는 5.18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5.16. 5.16.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군사 쿠데타죠. 군사 쿠데타. 예, 예, 박정희의 예. 군사 쿠데타를 4.19 민주화 혁명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잘 알겠지만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 그건 허위 사실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심포지엄에서 논문까지 썼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가 막힐 노릇. 부실 인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의도적인 인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역사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가 작년에 나눴던 이야기 뭐 노동에 대한 이야기 나눴을 때 경사노위에 김문수 위원장을 그렇죠. 임명했던 똑같은 것 거죠. 그리고 이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화위 위원장에 김광동 위원장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 이거는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인식이 볼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따른 것이면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반인권적인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동안에 그걸 폄하하고 혐오했던 사람을 올렸다는 것은 보란 듯이 국가의 공권력 체계라든가 국가의 정부 조직 체계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 사람 진기. 그래서 어떤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적 가치를 좀 폐마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 정도 이야기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순 사건 이야기를 말미에 좀 나눠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1월 20일까지가 신고 접수 기간인데 이제 뭐 열흘 조금 더 남았거든요. 11일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뭐 거의 다 흘러갔으니까. 역사 인식이 이제 이러할진데 교육부에서는 인식이 이제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지난주에 털어보러 금요일의 시간에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것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월 20일까지 조사 기간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완료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라고 그럼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작년 우리 연말에 이야기하면서 서동영 의원 입장이 저는 지금 현재의 여순을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 1월 20일 끝난다고 이 특별법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 4.3 특별법 같은 경우도 7차례 개정이 20년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이야기했듯이 여순 사건에 대한 일단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진화위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국회나 이제 행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역할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2월 달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던 그 위원회에서 예. 어찌됐든지 간에 여순 사건 희생자 45명하고 214명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법은 그대로 실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단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기 위해서 좀 힘을 모을 때다. 그리고 1월 20일까지 신고 기간인데 신고를 혹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 정부 안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희생자 45명과 그리고 214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월 20일까지 신고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여순특별법 개정 운동에 좀 모두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 어떤 힘을 좀 모아봐야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뭐 1차적으로는 이게 조사 기간을 좀 2년 정도 연장하는 문제는 좀 현재 좀 동부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필요하면 여수와 같은 비슷한 거창이라든가 좀 입장을 같이 하는 곳이 좀 있어요. 네. 거기도 계속 특별법을 주장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어떻든 이 조사 기간을 일단 연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지자체가 모든 공무원 조직을 여순 사건 조사 영역으로 조직 개편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그럼 실제 조직 개편 이거 조사 과정이 연장이 안 되면 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개점 휴업되는 흐름이 좀 있어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조사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직권 조사. 정부가 왜냐하면 직권 조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개연성만 있어도 정부의 공권력으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좀 넣어서 기간 연장에 빨리 좀 하루속히 좀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나서야 된다고 좀 봅니다. 한 신고 없어도 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부와 행안부와 이제 오늘 크게는 두 중앙 부처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 부처 간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서동용 의원과 인터뷰 나눴을 때 행안부의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그 12구 참사 이후에 뭐 차관도 만나기가 어렵고 어떤 작업을 좀 해나가기가 수월치가 않다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교육부의 인식과 행안부의 인식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분리해서 생각해도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청취자분들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정부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정부는 각 부처별 입장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처와 부처끼리 경쟁하면서 정부는 하나의 목표로 가는 거고 그 조율을 대통령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실이나.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부나 행안부가 이번엔 같이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노동부나 환경부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규제부서와 그 지원 육성부서는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래야지 나는 정부는 경쟁하면서 부처끼리는 경쟁하면서 정부는 큰 틀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는 교육부나 행안부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여순 사건 문제를 그냥 그만하자. 이 정도로 하자. 이 정도로 하자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대통령실이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석 총장님 20초. 어쨌든 진실 규명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행안부에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에 따른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계속 끌고 가고 이 진실 규명을 해내는 과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행안부가 같냐 맞냐 이건 문제는 별로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특별법에 따른 진실 규명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열면 뭐 이게 뭐 또 다른 변화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YMC 토론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YMC 토론은 여수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의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